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오늘 6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찬회동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회동은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계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과의 면담 요청도 있었지만 밀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개별 면담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환대를 받았으며 한국의 혼란이 정리되고 회복력이 있음을 보여준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관심을 보였으며 외교 현안을 함께 조율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보와 외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집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하되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며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 응한 여야 지도부에 감사를 표하며 공개 비공개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찬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뿐 아니라 오랜 기간 한국 경제가 어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고통에 대해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상황의 근간인 안보와 외교 문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안 집행과 관련해 정책 의견은 당연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공감대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외교 문제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거를 주제로 뽑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김병기, 김용태, 송원석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의 문제는 함께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해 어려운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찬에서의 메뉴는 국수라고 합니다. 국수. 근데 국수만 먹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직무대행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다양한 색깔의 국수가 나왔고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국수에
통합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검증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동은 격렬한 토론보다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만남의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주 보자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저효과인지 실력인지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대선에서 진 유권자들도 대개 새 대통령에 기대를 겁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대치는 7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선 득표율 49.4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과거 다른 대통령들도 취임 직후 기대감이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감소하는 이유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서적 불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53%, 잘 못하고 있다가 1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대 후보 김문수의 득표율 41.15를 고려할 때 유보적인 평가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긍정평가가 48, 부정이 29%였으며 이재명 대통령보다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평가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전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파면 사태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만 해도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무 능력과 행정 경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강한 리더십을 보였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능력과 운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인사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무용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성락 안보실장 임명은 외교 복원의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위 실장의 도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G7 등 국제무대 대비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민심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대선 직후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내란 심판은 이미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와 외교, 안보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부정 여론이 높아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